신민준 결승전을 치를 주인공이 오늘 결정이 됩니다. 이민배 세계바둑 신예 최강전 준결승전 홍성재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5명의 한국 선수가 8강에 올랐었는데요. 두 판 형제 대결이 벌어졌고 한중전의 결과가 조금 아쉽습니다. 네, 어제 설현준 선수가 잘 싸워줬는데 네. 아쉽게 역전할 수 있는 찬스가 무산이 돼서 네.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형제 대결에서는 각각 변상일,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준결승전인 한한 중중전이 성사가 됐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이민배 세계바둑 신예 최강전 우승 상금은 40만 위안입니다. 하나로 약 7천만 원 정도인데요.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 덤은 중국 룰에 따라서 7집 반이 주어집니다. 변상일, 신진서, 황인숭, 미위팅의 준결승전입니다. 한중 이렇게 만났더라면 조금 더 흥미진진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을 바라시는 바둑팬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네. 하지만 이 대결을 끝나고 결승전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오늘 대국도 결승전을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승전인 한중전으로 치러지게 되겠고요. 한국의 신진서 선수와 변상일 선수입니다. 랭킹 2위, 12위인데 사실 이런 랭킹이라면 신예 선수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신예라고 보기는 좀 무색하고요. 네, 일단 신진서 선수는 앞으로의 한국 바둑을 짊어지고 갈 그런 선수입니다. 상대 전적 2승 1패로 신진서 선수가 한 판을 더 이겼습니다. 자, 총 3판 중에 2승 1패 정도라면 상대 전적에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직 그렇게 대국수가 많지 않고 2승 1패라면 한쪽이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국이 더 기대가 됩니다. 두 선수의 기풍으로 오늘 바둑 좀 진행을 잠깐 예상해 볼까요? 네, 변상일 선수는 굉장히 실전적인 기풍이고 신진서 선수는 전투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두 기사가 맞붙는다면 중반전에 한 번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선수가 아마 이 대국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중반 전투에서 승부의 윤곽이 드러나는 바둑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민배 세계바둑 신예 최강전 준결승전 시작합니다. 이민배 세계바둑 신예 최강전 준결승전, 한국의 변상일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맞붙게 됐습니다. 자, 영재의 4인방이라고 하는 우리 네 선수, 변상일, 신진서, 신민준, 이동훈 선수가 모두 8강에 올랐었는데요. 대진표 한쪽에 좀 몰렸어요. 네, 사실 그렇게 몰리기도 쉽지 않은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네 선수가 한 조에 뭉쳤습니다. 변상일 선수가 이동훈 선수를 꺾었고요. 신진서 선수가 신민준 선수에게 승리를 하면서 이 두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어제 보니까 신진서 선수와 신민준 선수는 상당히 많이 만났던데요. 네, 두 기사 입단한 연수치고는 대국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더 놀랐던 것은 신진서 선수가 그렇게 압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어제 8강전을 제외하고 6승 1패, 그중에 1패도 번기 승부에서 1패니까 거의 천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정도의 성적이라면 거의 천적이죠. 변상일 선수와 신진서 선수는 3번을 만났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만나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 두 기사 중국 대회에서 한번 만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중국 대회에서 만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상일 선수도 굉장히 이기고 싶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또 이 바둑만 이기면 결승전이거든요. 네, 사실 변상일 선수가 다른 기전의 성적보다 웬만한 신예 대회에서 성적이 훨씬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예 대회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변상일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오늘 대국도 한번 네,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변상일 선수의 기풍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사납다고 얘기를 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네, 변상일 선수의 기풍이 참 애매한데요. 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모든 수들이 상당히 실전적입니다. 네. 네, 그 상황에 맞춰서 실리가 필요하면 네, 모양을 가리지 않고 실리를 챙길 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선수가 대마를 굉장히 잘 잡으러 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변상일 선수 바둑이 네, 네. 보는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재밌는 바둑이에요. 그래서 사납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군요. 네, 어제 대국에서도 이동훈 선수의 대마를 잡으면서 네. 네, 굉장히 재밌는 바둑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 변상일 선수의 기풍을 고려해 볼 때 오늘은 적어도 한 번은 큰 싸움 벌어지겠는데요. 네, 두 기사가 맞붙는다면 네. 네, 수익기가 둘 다 정말 강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네, 쉽사리 예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이 모양이 다시 한번 등장을 했네요. 어제는 손을 빼는 진행이었죠. 네, 사실 이 모양이 알파고 이후에 약간 많이 좀 자주 나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전에는 흙이 항상 뒤로 막는 것은 좀 당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바깥쪽으로 막는 경우가 많았는데 알파고와 알파고 대결을 한 리포트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네. 네, 거기서는 흙이 지금처럼 네, 막는 수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는 참고도를 보여줬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해주면 왠지 좀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것 같잖아요. 네, 이런 진행이라면 사실 흙이 약간 싱거운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알파고 등장 이후에 뭐 기존에 갖고 있던 이론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알파고가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속해서 테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온라인 대국 사이트에서 난리라면서요? 네, 지금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네. 네, 알파고로 추정되는 그런 아이디가 네. 네, 뭐 네, 2개 정도 사이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뭐 한 사이트에서는 35연승을 했다고 하는데 그 상대들이 다 얘기만 하면 알만한 한중의 최고의 기사들이라고 들었어요. 네, 일단 예전에는 알파고가 속기에 약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네, 지금은 그것을 약간은 보완을 한 것 같아요. 네, 프로그램을 네, 속기에 맞춰서 네. 네, 그렇게 다시 수정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 사이트에서는 알파고로 추정되는 아이디에게 승리를 거둘 시에 거액의 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기도 한데요. 네,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이죠. 네. 네, 아직까지는 승리한 기사가 없기 때문에 네, 누가 과연 첫 승을 거둘 수 있을지 네,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그런데 대국을 해본 기사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좀 이상하게 바둑을 둔다고 해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이론과는 굉장히 다른 바둑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거의 초반에 가까운 시기에 3-3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구침도 사실 약간은 신기해요. 보통은 날일자와 눈목자 구침이 보통인데 네. 뭐 2칸 높은 구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구침에서 다음에 지키는 행마들도 약간은 신기했습니다. 뭐 삼삼도 그냥 딱
화점만 있을 때는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예전에 3-3을 일찍 들어가면 네. 선생님한테 네,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그 이유가 3-3을 파서 얻을 수 있는 실리보다 상대에게 내어주는 두터움이 더 많기 때문인가요? 네, 아무래도 그런 의미죠. 일단 네. 실리를 탐하기보다는 네, 바둑을 대외적으로 그리고 세력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네. 네, 지금은 그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알파고로 추정되는, 정확히 알파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공지능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는 그냥 화점만 있는 상태에서 막 3-3을 들어가고요. 네. 사실 그런 것들이 뭐 지금은 바로 3-3을 두고 이럴 수는 있지만 또 알파고가 더 발전을 한다면 다른 수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기는 어렵고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상은 간명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좌상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어제 신진서 선수가 네, 먼저 걸쳤을 때는 네, 이곳 교환이 없었기 때문에 네. 호구 쳐서 길을 받아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행이 신진서 선수는 백이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상기를 교환을 하고 네, 이후에 걸쳐가는 진행을 선택을 했고요. 변상일 선수도 날일자로 받는다면 무난하지만 네. 이렇게 날일자로 받는다면 흑이 이런 식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걸치고 백이 날일자를 받을 때 이렇게 화점으로 벌리는 행마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느낌인데요. 네. 아마 그 진행이 변상일 선수가 네.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협공을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신진서 선수도 한 번 더 걸치는 수를 택했고요. 지금 이 진행은 실전에 많이 등장을 하는 형태인가요? 네, 실전에 네, 생각보다 자주 등장을 하고요. 네. 지금 이정석은 주위 배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될까요? 네, 물론 실전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지만 이곳을 막고 네, 흑이 밀고 이곳을 씌우는 것까지는 거의 외길 수순입니다. 백이 들여다보고 네, 이곳을 찌르고 한 번 더 찔렀을 때 이곳에서 흑의 선택이 좀 많이 있어요. 이 선을 늘어가는 선택이 있고요. 흑이 이 선을 늘어간다면 네, 이쪽은 흑이 돌을 키워서 버리는 것이 이득이고요. 네, 여기까지가 일단 가장 많이 두어지는 수법인데 네. 지금 배석에서는 이정석을 선택을 하는 것이 네, 과연 누가 좋을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흑도 보통의 경우는 이곳을 막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이쪽에 백돌이 미리 선점에 있음으로써 이쪽의 가치가 좀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넣는 것이 일감이고요. 백이 이 선을 넣는다면 흑도 이런 식으로 붙여서 행마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런 정도의 진행이라면 네, 이것은 흑도 충분히 둘만해 보이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한 형태인 거죠. 네, 사실 이 정석이 수순도 어렵고 네. 네, 생각해야 될 부분도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석 자체를 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뭐 일단 바둑판에 돌이 많이 채워지는 것 자체를 꺼리는 선수들도 많죠.
네, 아무래도 감각이 좋은 기사들은 네. 바둑판이 좁아지는 것을 약간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아직은 크게 고민할 부분이 아니고요. 네, 일단 중앙을 씌우는 것까지는 네. 네, 외길 수순입니다. 여기서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백은 이선에 들여다보는 교환을 일단은 하고요. 네. 그 이후에 한 점을 그냥 때려내는 진행도 할 수 있지만 네, 이쪽은 교환이 되고요. 네,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날일자로 지켜서 이렇게 둔다면은 좀 간명한 진행이 되긴 합니다. 네, 지금은 백돌이 이쪽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 진행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한 점을 잡는 정도로도 불만은 없는 거고요. 네, 그 정도 진행이어도 네, 백도 일단 발빠르게 좌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네, 백도 충분히 둘만합니다. 변상일 선수는 그냥 한 점을 때려내는 간명한 선택은 피했고요. 아까 살펴봤던 그런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진행이 가장 많이 나왔었던 진행이고 네. 네, 흑의 입장에서도 그 교환을 하는 것이 웬만하면 이득이라고 네, 기사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냥 막는다면 백이 끊어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 점을 잡았을 때 이쪽의 약점들을 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가 그 교환을 왜 안 했는지가 약간 궁금하긴 하네요. 네. 보통 이런 건 뭐 즉흥적으로 생각을 해낸다기보다는 연구가 돼 있지 않나요? 네, 이 모양은 예전에 연구를 엄청 많이 했었고요. 네. 네, 사실 지금은 평소에 잘 나오는 배석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연구한 것과는 다른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흑의 입장에서는 그 교환을 하는 것이 약간이라도 네, 행마하기가 편했습니다.
교환이 돼 있다고 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볼까요? 네, 아까처럼 교환이 돼 있다면 네. 네, 이쪽은 네, 수순이 길기 때문에 일단 부분적으로는 이쪽은 흙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아까의 형태는 네, 이 돌은 흙이 없고요. 네. 네,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백이 중앙 쪽을 미는 것은 흙이 단수를 한번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쪽에 다시 젖혀간다면 네. 네, 아무래도 보통의 경우에는 흙이 이쪽에 굳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쪽에 끊는 가치가 굉장히 큰데 끊고 흙이 있고 백이 느는 정도의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백돌이 와 있기 때문에 이쪽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네. 네, 이렇게 교환을 해주는 것이 약간이라도 이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지금의 이 형태를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리고 실전을 한번 보죠. 자,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림은 어쨌든 흙이 좀 두터움을 쌓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물론 이 진행도 네. 흙이 중앙 쪽에서 두터움을 얻을 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상변 쪽에 네, 약간은 좀 덜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백이 끊는 수보다는 한 점을 잡는 것이 더 좋았던 선택인 것 같은데요. 한 점을 잡는다면 흙은 네, 중앙 쪽 어느 한 곳을 이어야 합니다. 이을 때 백이 이곳을 끊고요. 흙이 살려면 붙이고 네, 이곳을 찝어서 살아야 하는데 백의 입장에서는 이 돌을 좀 얇게 만드는 것이 이후에 행마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네. 네, 저라면은 이 진행을 선택을 했을 텐데 변상일 선수는 약간은 실리적으로 네, 실리를 차지하는 진행을 선택을 했네요. 대신에 뭐 아까처럼 획을 좀 얇게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은 없어졌어요. 네, 이렇게 된다면 흙이 중앙 쪽에 발언권은 생겼습니다. 네. 교환을 생략한 이 진행이 신진서 선수가 공식 대국은 아니더라도 뭐 둬본 적이 있겠죠. 네, 이 진행은 아마 비공식 대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온 진행이고요. 네. 네, 어느 정도 흙이 둘만하다고 네, 판단을 했으니까 지금 이런 진행이 나왔겠죠. 아까 봤던 그 형태와 실전의 이 모양.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사실 이 모양도 네. 네, 중앙 쪽을 놓고 본다면 약간 더 깔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모양도 흙이 그렇게 나쁜 모양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은 네. 백은 이 한 점을 따내는 수가 있었거든요. 네, 백이 한 점을 잡았더라면 네, 백이 좀 더 좀
서투른 느낌이 드는 진행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은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앞서 이 두 선수의 기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신진서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수읽기를 꼽을 수 있겠고요. 변상일 선수는 어떨까요? 네, 변상일 선수도 수익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네, 보통의 경우에 타개하는 능력이 다른 기사들보다는 뛰어난 편인 것 같아요. 타개 능력이요? 네, 어, 대마를 살려가는 그 솜씨가 네. 사실 변상일 선수 대마가 잡히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홍성재 구단이 변상일 선수가 대마를 잘 잡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잘 잡으러 가기도 하고 잘 살기도 하는군요. 네, 사실 그 함축적인 의미가 네, 네, 수익기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뭐, 일단 대마를 잘 잡는 기사는 네. 수익기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민배 준결승. 자, 선수들이 32강전부터 지금 연일 대국을 하고 있는데요. 뭐 시간이 아주 짧은 바둑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체력적으로도 좀 피곤할 것 같기도 해요. 네, 기사들이 연속해서 대국을 한다면 네, 체력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네, 하지만 두 기사 모두 젊은 기사들이기 때문에 네. 네, 아직은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다기보다는 어리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가대표 네, 거기 리그전에서 네. 매일같이 대국을 하죠. 네, 두 선수 모두 어느 정도 매일 대국하는 것에 좀 적응이 돼 있을 겁니다. 네. 신진서 선수는 2000년생, 변상일 선수 97년생이고요. 입단은 같은 해에 했습니다. 신진서 선수는 영재 입단 대회를 통해서 입단을 했기 때문에 좀 빨랐어요. 네, 사실 영재 입단 대회가 처음 생겼을 때 신진서 선수와 신민준 선수를 두고 네, 너무 둘만을 위한 입단 대회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네. 네, 두 기사의 실력이 너무 압도적으로 강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단을 빨리 할 수가 있었고요. 사실 입단을 빨리 해야 네. 네, 아무래도 일찍 경험을 쌓고 세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좌상에서부터 파생된 정석 형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민배 세계바둑 신예 최강전 준결승전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신진서 선수와 변상일 선수 지금까지 3번을 만났습니다. 2승 1패로 신진서 선수가 앞서고 있는데요. 신진서 선수 매지온배 준결승전에서 만난 적이 있고요. 또 바이링배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네. 세계대회에서 생각보다 자주 만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KB리그에서는 변상일 선수가 승리를 했었고 매지온배 준결승전 그리고 바이링배 32강전에서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했었는데요. 따지고 보면 중요한 판은 다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했어요. 네, 사실 KB 바둑리그가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요. 네, 세계대회 비중이 좀 더 큰 게 사실이죠. 신진서 선수도 2016년 랭킹도 정말 많이 끌어올렸고 굉장히 잘 해줬지만 좀 아쉬운 점이 분명히 남는 한 해였어요. 네, 사실 LG배에서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결승전에서 맞붙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신진서 선수는 좋았던 바둑을 약간은 어이없는 착각으로 인해서 바둑을 패했어요. 네,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웠고요. 네, 나머지 4강에 진출한 대회에서 앞으로의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신진서 선수 2016년에 LG배 4강, 바이링배 4강, 또 TV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도 참 아쉬웠어요. 네, 신진서 선수가 우승을 하나 했더라면 올해 더 폭발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세계대회 우승이라는 숙제를 하나 안고 가게 됐습니다. 좌상 정석으로 인해서 바둑판 거의 4분의 1이 정리가 되네요. 네, 일단 좌상 쪽의 모양이 좀 꽉 찬 듯한 느낌이 들죠. 네, 지금 흙이 이곳을 늘어간 수는 사실 젖혀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흙이 젖힌다면 백이 늘고 한 번 더 밀고 계속해서 늘어가는 이런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쪽의 약점이 약간 신경이 쓰인다는 것이 흙이 결국 이 자리를 이어야 한다면 이 교환들이 흙이 이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흙은 젖히지 않고 늘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백이 3가지의 행마가 있습니다. 이곳을 밀어간다든지 아니면 호구를 치면 간명하고요. 좀 더 실리를 원한다면 이쪽 교환을 하고 사선으로 호구를 쳐서 이런 진행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백의 입장에서는 이 3-3이 비어있는 것이 약간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모양을 좀 더 밀어간다든지 아니면 호구를 쳐서 모양을 키우는 진행을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교환을 해두고요. 좌변 쪽 어떻게 모양을 잡을지. 네, 백이 지금 3선으로 찔러간 이상에는 아마 4선으로 호구를 치겠다는 뜻입니다. 네. 네, 이제는 중앙 쪽에서 호구 치려면 사선을 끊기는 약점이 있어서 네, 백이 중앙 쪽으로 호구 치기는 이제 힘들어졌고요. 네, 백이 사선을 호구를 치고 흑이 중앙을 밀어가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을 미는 수도 서로 간에 굉장히 좋은 자리겠어요. 네, 지금은 서로 굉장히 좋은 자리죠. 거의 절대점이라고 보셔도 될 만큼 네. 네, 정말 차지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이제 단단하게 지켜둬야 되고요. 놓칠 수 없는 절대 자리 남아있죠. 굉장히 긴 수순이 이어졌는데요. 좌상 형태 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중앙 쪽에 세력을 쌓으면서 이 우변의 돌들과 약간은 조화를 이뤘다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없다고 네, 판단이 되고요. 네. 백은 실리를 차지하려고 이곳에서 네, 약간 욕심을 낸 느낌이 들고요. 좌변에서도 실리를 차지하려고 이곳을 교환한 수순들이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흑이 중앙을 밀었을 때 보통은 이곳을 당연히 늘어야 하고요. 흑이 밀고 네. 백이 늘고 이런 진행이 되는데 백의 입장에서는 이 3-3이 비었다는 것이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흑이 중앙도 두고 3-3도 차지를 해서 이 진행은 백이 약간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일단 중앙 흑의 형태가 너무 좋네요. 네, 중앙도 좋고 네. 이곳은 나중에 흑이 결국에는 늘고 백이 막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쪽에 흑의 실리가 한 10집 정도 생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곳에 10집을 빼면 이곳에 100집이 그렇게 남는 것이 없어요. 실리적으로 뒀는데도 별로 실리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이 아마 중앙 쪽으로 호구를 쳐서 흑이 3-3을 들어가기가 약간 부담스럽게 만들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초반 흐름은 확실히 흑이 약간이라도 네.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중앙을 꼬부려서 쭉쭉 미는 자세가 굉장히 힘이 좋은데요.
네, 일단 중앙 쪽에 백이 계속해서 받는 모양이 네,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불만이고요. 네. 네, 그렇다면 손을 돌리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백이 이쪽에 날일자로 굳히는 것도 좋은 자리고요. 이렇게 된다면 흑이 중앙을 단수를 치고 네, 백이 한 번 더 지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때 우아 쪽을 손을 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을 받지 않는군요. 네, 중앙을 받는 것이 네. 네, 너무 다음에 흑의 수들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만이라면 네, 아무래도 선택을 하기가 좀 어렵죠. 뭐 그만큼 백이 조금이라도 바빠졌다는 얘기도 될 거고요. 네, 일단 돌의 흐름이 당연히 이곳은 늘어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약간은 순리대로 흐르는 느낌이 들지 못하는 게 이런 곳을 늘지 않고 손 뺐다는 것 자체가 네, 네. 백의 입장에서는 흐름이 네,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진서 선수는 2016년에 승률 1위, 다승 3위를 기록했는데요. 승률이 무려 77%입니다. 엄청나죠? 네, 사실 네. 70%만 되더라도 네, 인류 기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판 두면 2판 조금 넘게 진다는 얘긴데요. 네, 사실 예선이 벌어졌을 때는 네. 그때는 승률이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연말쯤에 이제 그때부터는 거의 다 상대하는 기사들이 인류 기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승률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연말까지 77%면은 정말 대단한 성적입니다. 엄청나죠. 변상일 선수도 71%로 2016년을 마무리했는데요. 71%도 뭐 굉장히 좋은 성적이고요. 네, 사실 70%면은 네. 네, 그 안에는 성공적으로 보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오 53승 16패, 약 한 70판 정도를 소화한 셈인데요. 뭐 1년 동안 70판, 뭐 많지 않은 느낌일 수도 있지만 한중을 오가는 또 지방에서의 대국도 많고요. 이동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에요. 네, 요즘에는 1년에 한 50판 정도 둔다면 네. 네, 평균을 넘는 느낌이거든요. 네, 하지만 70판이면 네. 대국수가 그래도 꽤 많은 편에 속합니다. 신진서 선수 지난 9월에 TV 아시아 선수권 대회 때 일본에 같이 갔었는데요. 여건이 정말 너덜너덜 하더라고요. 네, 일단 중국 리그에 뛰고 있고요. 네.
네, 아무래도 세계 대회를 하다 보면 거의 중국에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중국을 사실 거의 2주에 한 번씩 네. 왔다 갔다 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게다가 신진서 선수 같은 경우는 모든 신예 대회에 다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대국도 굉장히 많고요. 뭐 중국도 자주 가고. 다만 좀 제가 걱정이 됐던 부분은 신진서 선수가 안 먹는 음식이 좀 많더라고요. 상당히 말랐잖아요. 네, 사실 처음에는 네. 다들 외국의 음식들이 입맛에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하지만 신진서 선수도 네. 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네, 사람은 사실 적응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이 네, 세계적인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 음식 잘 먹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니다 보면 네. 네, 그 음식들에 아무래도 적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나 뭐 이세돌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음식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은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사실 네. 두 기사도 입맛에 안 맞아서 네, 거의 볶음밥 같은 거에 고추장을 뿌려 먹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네, 하지만 계속해서 다니다 보니까 네. 네, 입맛이 다 어차피 다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네. 다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하 쪽은 뭐 예상해 볼 수 있는 진행이죠. 특별히 어느 쪽에서도 변화를 구하진 않았고요. 네, 지금은 백이 우변 쪽으로 벌려두는 것까지는 네. 네, 당연한 수이고요. 여기서 흑의 선택이 어렵습니다. 네, 지금 바둑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네. 이곳을 들어가는 수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지금은 흑이 3-3을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네, 걸쳐가는 것이 하변 쪽 모양을 키우기에는 좀 더 좋습니다. 네, 아마 바둑이 나쁘다면 이곳을 들어갈 테고요. 형세가 괜찮다면 이쪽으로 걸쳐가는 수를 택할 것 같네요. 어쨌든 방향은 좌하로 가겠군요. 네, 이제는 좌가 거의 당연한 선택지입니다. 네. 지금 두는 수를 보면 신진서 선수가 이 바둑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신진서 선수가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은 형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아래쪽 하변을 키우는 쪽으로 걸쳐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네,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어쨌든 좌측에는 백돌이 많은 곳이니까 괜히 들어가서 좀 고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백이 돌은 많지만 네. 사실 그렇게까지 두텁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흑도 뭐 들어가서도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곳이군요. 네, 흙이 걸치고 네, 백이 이런 식으로 붙이고 받았을 때 이곳의 침입이 약간 항상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백이 있는 것은 흙이 입구자로 붙였을 때
이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흙이 더 안형이 풍부하죠. 네. 네, 이런 수단들이 있어서 사실 백이 두터 보이지만 네, 생각보다는 약점이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그냥 걸치는 방향으로 택했네요. 네, 지금 백은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버티는 수단이 있고요. 흙이 벌릴 때 네, 아마 이 날일자 정도로 모양을 약간 키워가면서 네, 하변을 노리는 이런 진행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백이 날일자를 받고 흙이 받을 때 중앙 쪽을 지워가는 이런 선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백이 네. 형세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집을 크게 짓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계속 이 3, 3이 비어 있기 때문에 백이 굉장히 신경이 쓰였었는데요. 이제 철줄을 내렸으니까 그래도 좌변 형태는 집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흙은 지금 당장 들어가는 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요. 네, 어, 이곳이나 아니면 이곳으로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흙이 형세가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하변 쪽으로 벌려가는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 백이 여기서 손을 빼면 이게 흙이 침입을 했을 때 사실 흙돌을 잡기가 약간은 어려워요. 그럼 결국 좌변은 아직도 집이 아니란 얘기네요. 네, 백이 한 수 정도 더 지킨다면 네. 네, 이렇게 둔다면 그래도 이 정도로 흙이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단수를 치고 네, 이런 식으로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키는 이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둔다면은 아무래도 네, 이때부터는 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좌변이 백으로서는 가장 큰 모양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인데요. 네, 백은 좌변을 지켜야 하는 것이 네. 사실 이곳이 한 10집이 좀 넘고요. 이곳도 집으로는 한 5집. 대략 여기까지 해서 한 20집 정도, 네. 네, 그 정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백이 좌변이 깨진다면 네, 집이 20집 정도, 25집? 이 정도밖에 안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백은 어떻게든 좌변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우측에서 하나 나와 보는데요. 네, 백은 흑이 계속해서 중앙을 키워가는 수가 네. 약간은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이 교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환이 하변을 좀 굳혀주는 의미는 없을까요? 네, 하변을 굳혀주는 의미가 있죠. 하변을 굳혀주긴 하는데 네. 네, 백은 지금 손을 빼고 싶은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하나만 해두는 거군요. 네, 단순히 중앙 쪽을 보강을 한다면 네. 네, 이렇게 두 칸을 뛰는 것이 하변의 침입도 노리고 그리고 우변 쪽의 침입도 노릴 수 있는 네, 그런 수법이거든요. 그럼 그 자리도 좋은데요? 네, 하지만 이곳을 둔다면 흑이 선수를 잡고 다른 곳을 손을 돌리는 것이 싫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만 해두고 좌측을 지킬 생각일까요? 네, 일단 백은 어떻게든 좌변은 지켜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좌변이 아니에요. 네, 사실 좌변을 지켜야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자리는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 일단 제 느낌에는 약간은 완착으로 보여집니다. 이쪽의 흑의 후속 수단은 어깨를 짚어가는 정도인데 네, 간단하게 처리를 하더라도 네. 이쪽이 터져 있는 모양이라서 중앙에 그렇게까지 흑이 큰 집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급하게 가는 건 상대가 오는 게 싫기 때문에 가는 건데요. 네, 지금 이 교환을 하고 이곳을 뛸 거였더라면 네. 네, 차라리 이런 쪽으로 뛰면서 네, 흑의 약점을 노리는 것이 더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 느낌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지키지 않으니까 바로 들어가죠. 네, 백이 좌변이 부서진다면 집으로는 네. 확실히 흑이 앞서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공을 들인 곳인데요. 네, 뭐 그렇다고 아주 강력한 공격이 지금 들을 수 있는 장면도 아니고요. 네, 백의 일감은 이런 네. 곳을 씌워가야 하거든요. 하지만 흑이 이런 곳을 들여다보고 네, 계속 간명한 진행을 선택을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이 모양은 흑이 삶을 확보한 형태예요. 네, 계속해서 백이 잡으러 가는 것은 이런 곳들이 너무 얇기 때문에 네. 네, 백이 당장 잡으러 가기는 어렵고요. 네, 사실 흑이 좀 더 강력하게 둔다면 이곳까지도 침입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아무튼 백이 좌변 쪽에 집을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좌변이 지워지면 어디 가서 집을 짓죠? 네, 이제 백은 집을 짓는다는 생각보다는 네. 우변 쪽에 흑도를 갈라가서 네, 거기서 이득을 보겠다는 네, 그런 작전이 좀 더 승산이 있어 보이네요.
뭐 이렇게 된 이상은 전투를 통해서 풀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제는 단순히 집으로는 백이 확실히 앞서는 네, 그런 상황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듣고 있어서 사실 공격이 쉽지 않아요. 네. 지금 흑이 침입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네, 지금 들여다봤을 때 백이 이 선을 붙여서 타협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변상일 선수는 네, 이곳까지 이어서 버티는 진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 타협이라면 그냥 석점만 주는 건가요? 네, 백이 이 선을 붙였더라면 네. 흑이 석점을 잡는 것은 이곳을 막고 한 칸 정도 뛰어서 네, 백이 3점은 잡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좌 쪽에서 집을 기대해 볼 수 있었거든요. 네. 네, 하지만 있는 선택을 했다는 것은 네, 흑도를 더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변 그냥 다 지워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좌변은 흑이 호구만 치더라도 네. 네, 어느 정도 삶은 확보를 했습니다. 자, 일단 포인트는 신진서 선수가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상일 선수 이 바둑 어떻게 풀어가게 될까요? 이민배 준결승전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